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부자가 되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부자로 가는 길. 네, 그 부동산에 대한 각종 예측이 난무하고 있는 2007년 봄입니다. 과연 내 집 마련의 기회인지 위기인지 오늘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로 가는 길 오늘의 주제 2007년 부동산 대예측입니다. 네, 이지 씨 사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역시 새 아파트를 깨끗하게 졌단 말이야.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내일 이사 못 오신다고요? 새 집으로의 이사를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이번에 전세 사시다가 집 사시는 걸로 들었는데 이 집이 부자 되는 집이거든요. 저도 평수 넓혀서 가잖아요, 이번에. 예. 그래요? 그럼요. 예. 계약할게요. 좋습니다. 그러실 줄 알고 제가 계약서를 미리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네, 앉으시죠. 행운이 따르는 집이라는 말에 그 자리에서 계약이 진행되는데 그런데 하나만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빠져야 주인이 전세금을 빼주겠다고 해서요. 그 잔금 날짜를 일주일 정도만 여유 있게 잡으면 안 될까요? 일주일이요? 그러세요. 저도 뭐 새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 정도는 예, 조정 가능할 것 같아요. 예. 네, 좋습니다. 그럼 특약상에다가 일주일 정도 여유 날짜를 적어놓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또 왜 그러세요? 저기 일주일에서 하루만 어겨도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미리만 연락 주시면 하루 이틀 정도야 뭐 서로 봐줘야죠 뭐. 예. 아니, 그럼 아예 한 달로 작성하면 안 될까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뭔가 좀 불안하네요. 제가 집을 처음 사보는 거라서요. 대신 일주일은 절대 안 넘길게요. 그렇게 하시죠. 뭐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는데 뭐 별일 있겠습니까? 아이, 그러세요. 대신 일주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예. 이렇게 해서 구두상으로 일주일 약속을 받은 이지희는 잔금 날짜에서 한 달 더 여유를 주겠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된다. 이제 남은 것은 이사 준비. 그날로 새로 이사갈 집 단장을 위해 이지희는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는데 이사를 앞둔 어느 날 여보세요? 아, 네. 일주일 연기라고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건 약속한 거니까. 예. 지금 다시 다 풀러야 되네. 결국 우려했던 일주일 연기 통보가 날라오고 누구세요? 이삿짐 센터인데요. 견적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저 어떡하죠? 이사 날짜가 일주일 뒤로 연기가 돼버려. 그래요? 예. 일주일 뒤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손 없는 날이라고 예약이 많거든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대신 웃돈 좀 더 쳐드릴게요. 예? 좋습니다. 유명한 분이고 하니까 특별히 조정해 드릴게요. 대신 이번엔 꼭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요. 예, 고맙습니다. 예. 어렵사리 이삿짐 예약까지 바꿔가며 날짜를 조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식탁을 놓고 그림 하나 걸면 되겠다. 이번에는 이사 바로 전날 가구 배치며 인테리어를 구상 중인 이지희에게 또다시 날벼락이 떨어진 것이다. 여보세요? 네? 뭐라고요? 아예 한 달을 채우시겠다고요? 와. 되게 빨리 하셔라.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다. 계약서 특약사항대로 잔금 날짜를 미루겠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주인이 한 달 뒤에나 전세금을 내주겠대요. 저도 그 돈을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럼 저는 어떡해요? 이삿짐 센터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잔금 치러야 되는데. 아니, 사장님 얘기 좀 해보세요. 저도 그럴 줄은 몰랐죠. 아니, 그럼 손해배상이라도 해주셔야죠. 진짜.
저도 미안하긴 하지만 손해배상 할 이유는 없죠. 그쵸, 사장님? 네? 특약사가 참. 안 적어서 그런가요? 이미 계약서에 쓰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사 날짜는 미뤄지고 죄송합니다. 대신 원래대로 이사 비용 지불하겠습니다. 그날로 모든 피해를 떠안은 이지희는 여기저기 사태 수습에 나서야만 했다. 아유, 이사 비용도 만만치 이사 비용을 죄송합니다. 저 잔금 미뤄진 날짜만큼의 은행이자는 제가 이렇게 지불할게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의 함정, 특약사항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예, 가뜩이나 그 아기 낳고 몸 푸는 와중에 저런 일을 겪어갖고요. 아휴. 몸도 풀고 이삿짐도 풀고. 그러니까 다 풀었어요. 야, 근데 뭐 결국 이사 비용하고 대출 이자까지 이렇게 다 손해를 보게 됐는데 고정환 대표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법률 격언에 보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관주의 의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일반인으로서 지불해야 할 그런 상당한 주의력의 정도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특약 같은 거 할 때는 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예, 그런 면에서 이 책임은 순전히 이지혜 씨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원래가 이사철이거든요. 요즘이. 근데 작년 같으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올해는 이사 간다는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경기가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작년에는 사실 이제 전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집 없는 서민들이 이제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요. 작년에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른 거는 이제 짝수해인데다가 소위 쌍순년 신혼 특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결혼할 사람들이 작년에 많이 했고요. 네. 또 올해는 이제 비교적 그 전세 재계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사 갈 사람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그대로 좀 눌러앉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전세 가격에 좀 안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전세 가격 안정 현상은 제가 볼 때 1, 2년 정도는 더 지속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야, 정말 참, 그 뭐 쌍춘년이 좋다 해가지고 쌍춘년 작년에 막 결혼한 사람들, 예. 저도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전세 가격이 보면요. 잠깐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이제 전세가 매매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올해는 이제 특히 그 강남이나 버블 세븐 지역의 전세 가격은 오히려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강북이나 수도권 그렇게 외곽 지역의 소형 아파트만 약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크게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 아파트도 늘리고 또 신규 분양도 늘릴 계획이기 때문에 크게 매매가, 전세가 많이 오르기는 좀 어렵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락할 것이다. 적어도 2, 3년 정도는 집값이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동민 씨의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아버지, 너무 상심 마세요. 미안해요. 내가 보증만 안 줬어도. 제가 돈 많이 벌어서 금방 이 집 다시 살게요. 예? 걱정 마세요. 자, 출발! 표정 연기가 정말 너무 일품이세요. 어느 날 갑자기 대골 같던 집을 날린 장동